저는 이제 조금 급하게 이렇게 막 좀 4월, 5월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어, 내용을 이제 뭐 페이퍼를 할까 뭘까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좀 요새 계속 이제 몇 달 작년 하반기부터 좀 관심이 계속 갖고 있는 운용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뭐지 핀테크나 뭐 블록체인 회사들 엑셀러레이터라고 육성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엑셀러레이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핀텍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쪽을 컨설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있었던 회사들이 좀 그쪽에 좀 관련된 회사여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토스 같은 데는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토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옐로금융그룹이라고 이제 핀테크나 뭐 블록체인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회사라서 자연스럽게 이쪽 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2017년, 18년도, 19년 초반까지는 제가 이제 코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스터디를 하느라고 지금 요새 하는 스터디처럼 비슷하게 그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뭐 XRP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마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약간 에반젤리스트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막 스터디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았고 제가 2019년도 약간 탈부를 잠깐 그때 이제 좀 뭔가 시기적으로 탈부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도 그 시기에 조금 탈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다가 핀텍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쪽에 블록체인하고 이제 핀테크랑 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쪽 분야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흐름상으로도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토스가 이제 송금이랑 결제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제가 옐로금융그룹 갔을 때 제가 마스터했던 게 좀 자산관리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 쪽이 약간 이런 송금과 결제 부분이 굉장히 그 사용자들이 확장이 많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쪽이라든지 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는 걸 보고서 아, 이게 금융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백단에서는 자본시장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많이 알게 되면서 왜냐면 저도 이제 스타트업 쪽에 계속 있었고, 뭐 엑싯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그 사이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 회사 뭐 이런 거 투자, 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운용사라든지 뭐 벤처 캐피탈 이런 쪽에 조금 두루두루 다 관심은 가지고 현재는 보고 있다 보니 제가 세세하게 프로젝트별로 이제 조금 보는 거는 좀 많이 줄었고 오히려 이제 전체 좀 업권을 좀 더 살펴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기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돼서 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이제 디지털 자산 혹은 이제 가상 자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가상 자산이라는 단어를 이제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향후에는 디지털 자산으로라는 명칭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기사들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가상자산이라든지 디지털 자산을 혼용해서 기사들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명칭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제가 왜 나중엔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디지털 자산이 이제 암호화폐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 가상자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코인이라든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전통금융 영역에서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디지털 자산 관리 이런 용어들을 사실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데, 뭐 증권사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이 디지털 자산 관리 쪽의 영역은 코인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디지털스럽게 자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뭔가 은행을 가서 내가 창구에 앉아서 뭐 자산 관리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다 그 뭐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로 전부 다 변경되는 거를 좀 디지털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조금 더 혼동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명칭을 조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영역, 요새는 이제 NFT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디지털 자산 안에 콘텐츠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지금 NFT 거래소가 이제 뭐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금융 쪽에 이제 자산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걸 전부 다 좀 포괄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정부에서 가상 자산이라고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상품이라고 저번에도 제가 이제 가상자산 운용,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운용이라든지 그냥 금융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이제 잠깐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이나 혹은 이제 펀드 같은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이 위에 다루는 두 가지 암호화폐라든지 콘텐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상품화한다거나 펀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게 뭐 당장 근미래는 아니겠지만 차츰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의 사업을 이제 누가 하냐라고 봤을 때 현재는 이제 뭐 가상자산 사업자라든지 혹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획득을 고려 중인 조금 예비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눈여겨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불파스라든지 외부에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죠. 요새 뭐 스테픈이 되게 좀 핫한데, 뭐 이전에 같으면은 뭐 이제 솔라나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쪽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조금 그래서 이런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점차 기존 금융권이라든지 가상자산을 다루려고 하는 일반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누가 하는가가 사실 저한테는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중요한 부분인 게, 아까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그럼 이런 뭐 핀테크라든지 뭐 블록체인 핀테크, 혹은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상품들을 금융 상품들을 다루는 이런 회사들이, 자생으로, 이렇게 뭐 자력으로, 몇 년 회사가 유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 투자금으로 또 이런 것들을 뭐 개발을 한다거나 이걸 다시 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 하는 게 현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원하는 게 기존에 이것들을 팔아줄 만한 회사가 좀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이제 금융기업 이런 쪽이고 그리고 투자를 받으려면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크립토 펀드라는 부분들이 프로젝트에 되게 투자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많이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크립토 자체를 이제 발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훨씬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이제 ICO를 허용한다고는 했지만 뭐 그건 가봐야지 알 것 같고 현재까지로는 그 발행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행할 것들은 저는 많이 발행이 됐다고 또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많이 발행이 돼야 된다 새로운 것들이 말씀하시지만은 또 제가 최근에 본 프로젝트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솔라나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거대한 뭐 메인넷이 나오는 프로젝트는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한가 자산으로서 이런 쪽으로 저는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니즈가 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이 상품을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이 상품을 팔아줄 만한 회사들이 이제 금융사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들이 그 크립토 펀드가 아닌 그 기존의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투자사, 기관 투자사들인데 그 에쿼티 투자라고 해요. 지분을 사는 거죠. 지분이랑 맞바꾸는 이런 방식의 투자인데 이런 회사들한테 그 좀 생소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의외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계에 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소개를 해야지 그분들의 언어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냐, 그리고 왜 전망이 있는지를 좀 더 좋게 설명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거는 이제 금감원 산하의 금융정보원에서 이제 내놓은 이제 문서예요. 이거는 제가 뭐 끝나고 나서 한번 파일로 공유를 드릴게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뭐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등록을 하고 뭐 신고를 하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거든요. 작년 3월인가 이거를 공식으로 내놨고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상자산 그 사업자에 대한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건데 뭐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우리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거래소가 1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뭐 월렛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전 행위 이거는 뭐 송금에 관련된 거, 그다음 보관 관리는 뭐 수탁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에 주는 게 알선인데 이거 외에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가상자산 사업자야라고 하면 그 항목을 정해서 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4월 말에 공개가 된 이게 작년에 이제 발표했었던 거 2월이었네요. 이게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4월 22일인가 날짜로 이제 공개가 된 사실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획득한 회사들의 목록이에요. 총 34개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곳들은 사실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거래소라고 보실 수 있고 하얀색으로 칠해준 곳들은 약간 거래소랑 뭔가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곳들이라고 이 두 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는 이제 수탁 회사들 그다음에 엑스란테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랑 한참 일을 옛날에 같이 하다가 요새 좀 뜨문한 관계가 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좀 다양한 일들을 뭐 컨설팅도 하고 있고 뭐 발행에 대한 부분 뭐 그다음에 MM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일들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인플로우에서 만든 거 원래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운용사로서 이제 처음으로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그 운용을 좀 하고 있고 여기는 다 뭐 결제라든지 여기도 자산 운용 쪽이에요. 운용사는 그럼 이제 두 개고 나머지는 이제 월렛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입니다. 아직은 이제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어, 하반기 정도는 뭔가 좀 더 가이드가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체크를 하냐면은 뒤에서 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전에 여기 보면 누가 하는가라는 부분 있잖아요. 누가 하는가? 그다음에 누가 이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금융사인데 금융사들이 여기 라이센스를 딸 수가 없어요. 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는 곳들을 사실은 저 뭐지?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를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유명한 몇 곳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인수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라이센스를 이제 파는 형태도 많이 제가 고려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많이 트래킹을 합니다. 요즘 여의도, 저는 이제 여의도 베이스에 좀 있다 보니까 여의도를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코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봤을 땐 사실 이제 강남에서 주로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통금융하고 이제 브릿지 쪽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보시면은 이게 금융사들이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요약을 좀 해놨고 올해가 사실은 여의도가 좀 되게 뭐 작년도 뭐 관심이 없던 건 아니지만 올해가 조금 분기점 같은 해가 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타트업을 이쪽 분야로 뭔가 스타트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쪽이 조금 더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일단 뭐 제휴라든지 뭐 협업을 어디랑 더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게 되는 해 같습니다.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 이제 뉴스를 보시면 좀 많이 나오는 기사긴 한데 신설 합작법인 설립해서 한다 뭐 이런 게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STO 발행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몇몇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STO 발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금융사들 특히 이제 증권이라든지 운용사들이 사실 굉장히
이 가상자산, 이제 디지털 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약간 핀테크 쪽에 좀 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증권사라든지 운용사,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관련된 그 금융사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은산분리라고, 금산분리라고 해서 대기업은 은행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가질 그날을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거 누가 들을까 봐 좀 겁나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갖는 거는 기존의 금융상품의 한계와 그다음에 수익성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들. 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그 산업에 비해서는 금융 쪽이 확실히 돈이 돈을 버는 곳이라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노다지처럼 안 되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뭐냐, 가상자산에 관련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그 금융 상품을 만드는 ETF를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그러니까 현물은 아직 없으니까요. 이런 거 관심을 갖는 게 그런 곳을 만들어서 뭔가를 팔려고 하는 곳들과 제휴를 되게 많이 한다거나, 예전에는 이제 제휴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직접 끼어들려고 하는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의 스타트업들하고 증권사가 좀 일부 경쟁이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 인력 부분에서 세팅이 증권사나 이런 자산운용사 기존의 회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성도 좋은 게 이제 비상장주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뭐 투자사 중에서 이제 네오플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오이제 이제 투자사인데, 여기랑 저희가 조인트 벤처로 STO STO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려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드는 생각이, 그때 당시 아이디어가 비상장 이 주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STO 발행하고 이제 병행으로 발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비상장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가상자산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IPO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권사에서 보통 이제 IPO를 하는데, 그걸 이제 총괄해주는 에이전시가 가끔 붙거나 안 붙거나, 요새 이제 마진이 별로 안 남으니까 사실 그 에이전시가 많이 빠져서 증권사가 다 막 이제 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일까지 다 해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비상장주를 이제 STO를 뭔가 발행을 하는 것이 되면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편리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전에 그 고민을 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STO 약간 채권 형식으로 이렇게 채권 형식으로 한번 발행을 이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증권사 정도 사이즈의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효율성이 떨어졌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상품으로 이제 곧 혹은 이제 나온 상품들을 보자면 맨 아래쪽에 이거 선물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ETF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쪽에 조금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건 뭐 미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뭐 테마의 주식형 펀드,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인덱스 지수를 통한 뭐 펀드, 이게 이제 웨이브리지에서 요거를 이제 많이 이제 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통자산과 낮은 상환계수 활용한 자산 배분 펀드, 뭐 시간 불변 포트폴리오, 뭐 보험 전략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가상자산과 기존 자산을 이제 섞어가지고 믹스한 혼합형 펀드, 뭐 다양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금융회사는 사실 이런 상품만 많이 만들어도 사람들이 막 다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역시 수익 구조가 많이 늘어나는 형태라서 그건 다 뛰어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험이 끼게 되면은, 이제 펀드에 이제 보험이 끼게 되면은 저희 연기금, 뭐 크게는 연기금이 있을 거고, 연금 그 펀드 운영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장기간 운영하는 형태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 되게 많이 가져더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여의도 가상장 보시면은, 예전에는 정말 은행이라든지 뭐 결제, 뭐 카드사 있잖아요. 신용카드사들 중심으로 핀테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약간 테크핀 회사들, 이런 쪽에만 막 열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것들이 전부 다 갑자기 블록체인 핀테크로 다 확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혹은 이제 디지털 자산 쪽. 이런 쪽으로 되게 급격하게 막 돌아서서 엄청나게 큰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이 기조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좀 기대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가 관심을 가지느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거를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누가 관심 가냐면 이제 벤처캐피탈, 금융사, 금융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이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서 무슨 필요가 있어서 거기 회사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이제 투자를 연결해주거나 제휴를 연결해주는 일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만의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이 아까 내 분류 부분들을 그 설득이나 설명을 하기 위해 이제 국내하고 이제 미국의 규제를 가장 먼저 많이 보고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국 국내 그러니까 그 미국 규제 대신에 중국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탈불하기 전에 이제 중국을 많이 봤었는데 그 2018년도 이후에는 이제 사실 중국에선 다 프로젝트들이 반출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는 2019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슬슬 이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이제 국내하고 미국 규제를 좀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 다른 데는 안 봐요? 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많이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금융업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남미, 뭐 그다음에 뭐 그 뭐냐 소련 옆에 있는 뭐 나라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영국을 제외하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하고 미국 규제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많이 예전에는 많이 봤지만 지금은 저는 이런 투자사들 관련된 곳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투자사 어떤 이제 뭐 기관들에서 어디에 투자했거나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업 확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휴를 누구랑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프로젝트랑 제휴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기존에 이제 금융사들과 어떤 제휴를 했을 때 왜 했는지, 뭐 아니면은 누가 어디로 이동을 했다더라.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이제 파운더들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 그 파운더들, 그 파운딩 멤버들이 그 이제 일정 그 베스팅 기간을 이제 다 채우고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그 운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거래소라든지 다른 거래소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좀 대부분 운용사로 빠졌어요. 운용사로 빠졌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운용사를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 다음에 이제 먹거리가 사실 거래소는 이제 딱 이제 픽스가 좀 된 거라 그래서 이제 운용사를 좀 많이 보고 저도 있고요. 그래서 M&A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국내보단 저는 조금 해외를 더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하고 이제 신규 사업을 보는데 기존 사업 같은 경우 진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운용사 중에서나 뭐 아니면 상품, 금상품 만드는 회사들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중단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사업성을 조금 판단을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뭔가 런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확장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제 사람 이동을 되게 많이 봐요. 뭐 이쪽 업계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 누가 어디로 갔다더라 이게 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테크 기업에서 뭐 이쪽 분야로 이제 그 뭐지 이동을 해서 오신 분들이 누구느냐?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것들도 조금 그 배경을 좀 많이 살피는 편입니다. 제가 뭐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뭐 유명한 여긴 다 유명한 데 이게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 그다음에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패러다임이 이제 그 코인베이스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만든 샌프란시스코에 만든 이제 운용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 이거 저기 그 매자리 그거예요. 그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투자 그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굉장히 딥하게 보진 않고 몇 개 이렇게 클릭을 좀 해보다가 좀 관심 가는 거 있으면 이제 좀 더 보고 그거 왜 했는지
그다음에 대부분 포트폴리오 보면 되게 다양하게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좀 테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마가 이제 여기는 어디가 조금 테마인데 이게 뭐가 강세고 여기가 강한데 이 운용사에서도 이거를 하네. 약간 그러면 여기는 겹치잖아요. 그러면 크로스 되는 데는 좀 체크해서 같이 보고 좀 그런 편입니다. 옛날에 그 왜 크립토 펀드 중에서 뭐 해시드랑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워터스인가 그런 회사들 이제 몇 개 한국에서도 그런 운용사 그 크립토 펀드들이 있었는데 이게 겹치는 애들끼리 있으면 이 프로젝트 뭐가 있나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저도 운용사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 겹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이제 좀 기회를 찾기 위해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투자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사에서 이제 투자한 것들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미국의 규제하고 한국의 규제를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제가 브라질이에요. 남미. 아프리카는 이제 몇 년 전에 조금 봤었고,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전에는 제가 동남아를 많이 봤어요. 2017년부터 19년도 사이엔 동남아 시장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장은 조금 저한테는 조금 지나갔고, 저한테 이제 남미 시장하고, 아프리카 쪽도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저의 눈은 브라질하고 이제 남미 시장 쪽에 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코인베이스가 이제 그러니까 브라질의 업비트 같은 그 거래소가 하나 있어요. 메르카도라는 거래소인데 그 거래소는 손정희가 투자를 했어요. 비전펀드에서 2천억 달러인가? 한국 돈으로 꽤 큰 금액을 투자를 했고 거기를 코인베이스가 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몇몇 인물들이 메르카도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자산운용사도 또 런칭을 해서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브라질이 중국도 되게 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브라질 하면 저희 생각에 되게 약간 좀 못 사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빈부격차가 약간 귀족하고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귀족의 계층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굉장히 이제 넘사벽일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또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디지털 자산 쪽에 굉장히 투자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미 쪽이 전반적으로 그런 디지털 자산을 그러니까 그 크립토를 가지고 뭐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브라질 쪽으로 출장을 가야 되긴 하는데 이거 현재 좀 궁금해가지고 좀 갈 예정에 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그다음에 또 최근에 너 뭘 샀지 뭐 이런 것들 뭐 2TM이라든지 여기도 우선 운영사예요. 운영사. 이거 메르카도에서 하는 운영사고 자산 운영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을 이제 기사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또 따로 보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을 좀 투자를 잘 받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가 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도 개인 자산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개인적인 관심도 굉장히 좀 녹아져 있어서 재밌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이제 런칭을 해서 회사 런칭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파운드리에서 하는 서비스들의 종류예요. 여기 보면은 완전 금융사, 뭐 수탁부터 시작해서 뭐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투자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회사들 이제 스타트업들 만나면 이런 것들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스스로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지만 의외로 한국에서 이제 운용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해외 이런 흐름들을 보지는 않고, 그냥 크립토라든지 가상자산 같은 거를 그냥 요렇게 가져와서 요렇게 하면
그냥 똑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방향을 해가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거기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갈 거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투자의 장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M&A, 혹은 이제 뭐, 조금 옅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제휴 파트까지 이제 나눠서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뭐 운용이라든지 발행,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 요 대상들을 상대로 각자의 그 니즈하고 조금 원하는 것이 좀 다른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어떤 부분은 어떻게 뭐 투자라든지 뭐 M&A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회사들도 좀 많아서 여기에서 의견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익 실현 몇 년 이내에 뭐 3년이라든지 5년 이내에 뭐 수익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신사업 기회, 뭐 시너지 기회, 뭐 라이선스 확보의 기회, 그다음에 인력 확보, 그다음에 펄을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중견기업이라든지 그냥 상장사 중에서 저희가 쉐리라고 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쉐리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쉐리라고 하면은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방직 공장을 되게 운영을 했는데, 아니면 단추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단추를 잘 안 쓴다. 근데 옛날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옛날 뭐 현금은 되게 많은데 신성장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껍데기만 남았다고 해서 이제 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쉘에다가 이 펄이 이제 진주잖아요. 진주 알을 꽂아주는 건데, 이런 회사의 신사업을 이렇게 진주처럼 갖다 꽂아줘서 다시 새로운 그 우회 상장하는 방법을 막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도 조금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상 디지털 자산 영역 중에서 이런 것들을 여기 이런 나누어진 것들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왜 좋아요? 라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이렇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고, 뭐 기업의 심사는 뭐 따로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어떤 쪽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저는 이제 제가 트레이딩을 잘 하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관심이 더 많은 게, 저도 만약에 이제 뭐 제 자산을 어디다 맡긴다고 했을 때 그냥 기존의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다가 맡기는 게 나을지, 이렇게 조금 라이징 하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맡기면 되는 걸지 좀 되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용사 같은 경우 제가 그래서 일부 금액을 넣어서 그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를 조금 테스트는 해보고는 있는데 아직 6개월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일이 뭐 주식도 사고 뭐도 코인도 사고 뭐 이럴 만한 성향은 또 아니라서 이런 것도 또 같이 공부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에쿼티 투자를 조금 더 하는 편이라,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좀 보는 편입니다. 나중에 브라질 아주 출장 오기.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